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나가서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한번 이제 증권스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교육 이제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본스타님 그 천연가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 로엔나 알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져야 됩니다. 이제 기본이 철저하게 다져졌을 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부분들, 이 지금 속담을 가지고 주식 명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속담에 살 수도 있고 뉴스에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이슈 재료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략 재료를 이 이슈 스케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공략 재료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후에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북 경협주다. 또 지금 남북 경협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종목들이 뭐 50종목, 60종목 나올 텐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냥 저희 톡방 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종목들 하나씩을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그 분석 시스템에 대입을 시켜서 거기에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종목으로 발굴하는 부분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살 수도 있고 뉴스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종목이 몰리다 보니까 한 종목의 비중을 상당히 키웁니다. 오늘처럼 2,000포인트가 붕괴되었을 때 또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장으로 이제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 이 계좌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첫 번째, 자, 시장 재료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남북 경협주다 해가지고 철도, 비료, 그다음에 천연가스, 아니 광물 관련된 종목들을 다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장에 대한 어떤 재료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상관관계가 적은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남북 경협주다. 그러면 그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 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부분 중에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철도 관련 부분을 넣고 또 다른 뭐 JP모건 컨퍼런스다 그러면 JP모건 관련 바이오주를 넣고 CS 2019다 그러면은 5G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통신 관련 대주 그런 부분들을 넣고 이런 식의 어떤 포트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관관계가 적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현금화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주가가 이틀 동안 좀 많이 밀려서 2,000포인트가 밀리게 됐는데 자,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예, 주가가 이 그림이 참 무섭죠? 쭉 내려가는데 이 무서운 칼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날을 잡으면 손이 온전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명언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듣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실천하는 부분들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에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이제 가겠지 하고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그러면 과연 떨어진 칼날은 언제 잡아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대외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이 가장 컸죠. 특히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실적 하향 소식에 뉴욕 선물 지수는 새벽부터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국내 주식은 아침에 잠깐 보합권에서 상승하는 척하면서 보였지만 급락하는, 떨어지는 장 후반에는 이제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마이너스 되고 40% 마이너스 되고 비중은 지금 20%, 30% 어떤 종목은 좀 비중을 작게 가고 10%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종목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합니까?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올라갈 것인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오늘같이 남북 경협주를 예를 잡거나 아니면은 넥슨 GT처럼 넥슨 김영주 대표가 넥슨을 이제 매각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를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우울하신 분들, 또 지금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수 시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일까? 다들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20% 이상 손실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중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10%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 여력으로 한 5%, 10% 더 비중을 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 이 반등할 수 있는 자리만 내가 잘 잡아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다면 내가 여기서 잡았지만 10% 여기서 잡았지만 여기서 10% 추가 매수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만큼 고생했지만 반등 시점을 잘 잡아서 수익 청산이 가능하다라 부분이죠. 자, 근데 이거 잡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문의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을 지금 잡을 타임입니까?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잡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저점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아까 봤던 이 부분,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급이 붙었으면 이제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무엇입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적으로 수급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매수에 대한 그런 어떤 수급들,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수완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 시기가 매수 적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지금 HTS 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수량들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구나, 기관이 들어왔구나 생각해서 덥석 이 시기가 추가 매수 자리구나라고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그것이 추가 매수 자리를 정말 잘 잡아서 반등해서 좀 수익으로 다시 턴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회사를 가지고 한번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나쁜 회사 전혀 아닙니다. MLCC적인 부분, 이쪽 영역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모듈 솔루션이라든지 컴포넌트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판 솔루션 등 이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이 사업군은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고점에서 삼성전기를 잡으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거를 맞춰서 잡았다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10월 12일 날짜입니다. 10월 12일 날짜에 종가가 13만 원 2천 원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9월 달, 10월 달 요 시기 16만 원대 이 시기에 좀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9월 하반기 들면서 이 MLCC, 뭐 사막 콘덴서나 삼성전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4분기에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15만 원, 16만 원대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주가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종가고 13만 2천 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일부터 시작해서 이 거래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분들은 이때가 이제 추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덥석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잡았던 매수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가 16만 원대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4만 원대나 13만 원대 매수를 했다 그런다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약간 한 10% 정도 상승,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요, 16만 원대 매수했던 분들이요, 13만 원대 추가 매수해서 똑같은 비율로 매수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4만 5천 원이 됩니다. 14만 5천 원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14만 원대, 14만 3천 원대 되었을 때 이거를 털고 비중을 다시 내가 추가 매수했던 것들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매수했던 그 자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시 주가는요, 기술적 반등 후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됩니다. 자, 이때 종가가 11만 6,5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매수를 못 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더 흘러내려갈 때 매수해야지 하고 주고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거래량 부분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적인 부분들이 이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그 가능성적인 부분들에서 확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월 25일 날 매수하고 나서 이때가 아까 얘기했던 날짜가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25일. 예. 이쯤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9만 4천 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만 원대 매수하고 또 13만 원대 매수하고 11만 6천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따라 걸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물려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엔 알파에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0월 12일 날 13만 2천 원을 찍었습니다. 자, 찍었는데 자, 거래량은 또 올라왔고요. 전 평균 거래량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고 있는 수급선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10월 25일 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6,500원. 거래량은 폭발했죠. 자, 그런데 자, 10월 앞에 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 10일 이 날짜입니다. 10월 10일 이 날짜에 이 수급선이 세력 수급선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상승 전환해서 올라가려면 이것이 따라가 올라가 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빠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0월 25일 날짜, 이 날짜 11만 6,500원 거래량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이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력 수급선이라는 부분들은요, 이거는 거래량과 이 가격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차트상으로 금융공학 기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반 차트하고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은 차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날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다시 잡고 살짝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이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들이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성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수급이 붙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거래량과 외국인과 기관의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종가로 10만 원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추가 매수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보고 해야 되느냐? 제가 현대모비스 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다 좋은 회사죠. 현대모비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자, 이날 10월 달이에요. 평균적으로 얼마에 24만 원대 보통 많이들 이 시기에 매수합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3분기 때부터 현대차와 관련된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4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라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급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날입니다. 11월 23일 16만 5천 원에 주가가 딱 떴을 때 조금 특이한 수급적 세력적인 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은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래량은요 요 날이죠. 자, 12월 10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2월 10일 요게 맞습니다. 12월 10일 거래량이 18만 주. 18만 주 정도 전일 거래량 대비 평균 거래량 정도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력 수급선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 대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들. 22만 원에서 24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가운데 18만 원까지 17만 원, 16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던 이 주가가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이 12월 10일 18만 원 찍을 때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력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때가 추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12월 10일 날짜를 한번 봤더니 거래량이 18만 1,255주였어요. 평균 거래량 수준이었고요. 외국인은요 5,509주 뿐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자, 기간도 144주, 굉장히 적은 수량, 적은 수량이었어요. 개인들은 5,500주 매도했고요. 기타 법인에서는 104주 정도. 그러니까 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력수는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이후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22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이 18만 원대 샀다면 20만 원 돌파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세력 수급선들이 살아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이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들을 엑셀 가지고 작업을 하셔서 이제 딱 타이밍을 잡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 수급선이 주가 차트 위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급등하게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보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 매수 자리를 잡으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종목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종목 가운데 정말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를 체크하시고 넘어갔을 때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한 종목 좀 추천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자, 추천 종목은 오늘 GMP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BTS 종목입니다. 네, BTS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GMP 자회사 중에 VT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VT 코스메틱이 BTS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화장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산 시설을 늘렸고 10월 달부터 이게 지금 일본에서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BTS가 Love Yourself in Seoul이라는 콘서트를 이제 실화 영화를 만들어서 글로벌적으로 동시 개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테마 중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남북경협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게임주가 동반 오늘 그 넥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됐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또 BTS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T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부터 지금 예상하기는 월 100억대 매출액을 기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 회사가 GMP입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차트를 말씀드리면 GMP 이렇습니다. 자, 10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그 VT 코스메틱이 이제 BTS와 같이 일본에 출시한다는 화장품 출시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력선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주가 차트는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네, 이곳에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세력선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위치 판단 지표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가격대 8,05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